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시황을 보면서 이런 투자 방법도 있고 저런 투자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그중 각자 자금 규모에 따라서 알맞는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자금 규모는 억 단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요즘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21년도처럼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21년처럼 가만히 있자고 하니 지금처럼 집값이 또 떨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또 집값이 오를까봐도 또 걱정되기도 하시지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은 믿지 말고 내가 직접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달 6월 부동산 주요 뉴스를 보면서 부동산 기초 지식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6월 매매 전세가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면서 지금은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고 6월에 진행한 청약과 7월에 진행할 청약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어느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지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6월 부동산 뉴스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사는 6월 15일날 나온 건데요. 평택 고덕 신도시 바로 밑에 평택 지제역 역세권에 33,000가구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여의도 1.6배의 규모에 달하고 김포 한강 2신도시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택지 개발 발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북한산 주변 강북 재개발이 고도 제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고도 제한을 좀 풀어주면서 재개발에 속도전을 붙였다고 합니다. 고도지구 재정비로 가장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포함된 북한산 일대인데요. 7층 이상 건물이 지을 수 없었던 곳인데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도 제한까지 풀어주면서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서 밀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값이 진짜로 안 오르는데요. 대신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단계 값이 오르긴 합니다. 이런 곳에 미리 선점해서 들어갔다가 재개발 지정이 되고 난 후 파는 것도 한 가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왜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줬을까요?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하는데요. 재개발에서 사업성이 좋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이렇게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에서 800세대가 살고 있었다면 재개발이 진행되고 나서 1500세대로 새 아파트로 들어섰다고 가정을 하면요. 700세대가 더 늘어난 격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이 700세대에 대한 수익금을 시행사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증가되게 하려면 고도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층수를 더 높여서 세대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요. 방금 전 기사는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풀어준 거고요. 그 다음 뉴스는 강남, 서초, 송파 오름세에 이끌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주째 상승하고 있다고 했고요. 진짜 반등을 했는지 뒤에서 직접 분석을 해볼 거고요. 화성, 용인, 평택은 갭투자 거래량이 2년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화성시 갭투자 건수는 74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탄 시범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는 3월 말에 4억 8,400만 원의 매매가가 신고가 됐는데 그 같은 집이 그 다음날 4억 2천만 원의 전세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갭투자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방금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전세가가 4억 8,400만 원인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를 4억 2천만 원을 맞추면서 집주인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6,4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이때 전세를 맞춤으로써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갭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이런 갭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전세가가 낮아졌을 때는 현금이 6,400만 원밖에 없었던 주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전세가를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은 임차인이 맞춰져 있는 주택이나 빌라가 경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 선수촌도 재건축에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말인데 재개발 재건축 단계를 보면 큰 틀로 나눠보면은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착공 분양 입주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는데요. 재건축만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는 건데요. 정비 기본 계획 다음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거라서 재건축인 경우에는 안전진단만 받으면 뒤에 사업들은 쭉쭉쭉쭉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월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전국 부동산 거래가 또 한풀 꺾였다고 하는데요. 올 들어서 증가하다가 4월에 8.4%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도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래가 조금씩 되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씩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점차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이 지나면은 또 매수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래량이 한풀 꺾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월세 거래량이 51%로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전세 사기 피해 증가와 역전세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남 3구역이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한남 3구역은 총 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해서 역대 재개발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에 달하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까지 197동을 지을 예정이고 그럼 총 5,816가구고 일반 분양은 831가구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재개발 재건축 단계인데요. 방금 한남 3구역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의 다 왔다는 얘기인데 최소 5년 정도 후면은 신축 아파트로 들어선다는 얘기고요. 한남동은 전체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남 3구역이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여기가 2구역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고 여기 밑에가 4구역인데 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고요. 5구역 역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3구역과 2구역이 가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인데요. 그럼 3구역과 2구역이 가장 빨리 신축 아파트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신촌역 남부 노후빌라촌도 750가구의 주상복합으로 번신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역시 용적률을 최고 985%까지 허용해줬다고 합니다. 요즘 역전세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역전세는 전세가 시세가 내려가면서 전세를 갱신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그럼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원래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일수록 전세가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긴 하지만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짐으로써 전세가가 내려갔고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임대차 계약 완료로 역전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서울에서는 동작구,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가 있었고 경기에서는 과천, 양수, 김포, 수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용산이 핫한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용산이 송파 집값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하는데요. 평균 매매가 차익이 약 9년간 최소치인 56만원까지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년 후에는 용산 집값 강남 턱밑 추격, 서울 넘버원 자리를 흔드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80곳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면 관리처분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약 4년까지도 단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나홀로 아파트가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면 도시계획에도 안 좋기 때문에 통으로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기사를 보시면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다음 달 6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로 분할하거나 신축한 주택이나 상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했듯이 재개발은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했는데요. 그럼 조합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를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입주권을 너도 나도 받으려고 할 텐데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여기 이주임이 있는데 재개발 물건을 하나 샀어요. 입주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그런데 8년 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입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주택은 원래 다가구였고 주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1층 1명, 2층 1명으로 지분 쪼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집에서 입주권이 한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부터 들으시니까 투자하기 겁나시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단 매수할 때 특약 사항에 만약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 무효 처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으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재개발 구역도 아직 지정 안 된 곳이라면 특약 사항을 넣기 좀 그러실 텐데요. 그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보면 되는 건데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전환으로 인하여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지분 쪼개기를 한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여기 일반에서 집합으로 전환되어 신규 작성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지분 쪼개기를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조합사무실이나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입주권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기사는 경매 투자 방법 중 한 가지인데요. 작게는 몇백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묘지가 있는 땅을 경매가 나왔을 때 내가 그 경매를 낙찰받아서 가족에게 웃돈을 얹어서 되파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분 낙찰을 받은 뒤에 다른 공유자가 내 지분을 사주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경매를 넘겨야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세에 멈췄다고 6월 30일 날 기사가 나왔고요. 서울은 6주째 상승하고 있고 대치 음마아파트가 25억대로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보면 21년 11월에 최고가가 28억 2천만 원을 찍었고 2022년 11월에 최저가 22억 4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25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떴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걸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최저점에서 조금 상승된 거래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10명 중 4명은 하반기에 집값이 보합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월간 시세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지역별로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어느 지역이 상승했는지 보겠습니다. 6월 전국 시세인데요.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줄었고요. 아직까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하락 중에 있고 울산 전체 지수가 하락폭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 월간 시세인데요. 송파구가 지난달보다 더 상승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강남구, 종로구가 매매가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강남구, 종로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가 전세가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월간 시세인데요. 성남시 수정구가 지난달부터 매매가 전세가가 상승 중에 있고요. 과천시와 하성시가 매매가가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과천시, 하성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전세가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성시의 전세가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동두천시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천인데요. 인천은 지난달에 비해서 하락폭이 감소했고요. 동구 전세가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인데요. 부산은 매매 하락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중이고요. 부산 역시 동구가 매매가, 전세가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전인데요. 대전은 대덕구에서 매매가, 전세가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구인데요. 대구는 저번 달보다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강주인데요. 강주는 강상구가 매매가, 전세가 하락폭이 가장 작았고 전세가는 남구가 제일 컸고 매매가는 서구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울산은 동구가 5월달에는 매매가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더니 6월달에는 전세가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이번 달부터 하락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충남도 매매가, 전세가 하락폭이 줄어들었고요. 논산시 매매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충북은 제천시가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 중에 있었고요. 청주시 흥덕구가 매매가는 가장 적게 하락을 했는데 전세가는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경남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마산해운구와 김해시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하락폭이 더 컸고요. 거제시는 지금 미분양이 많아서 매매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경북에서는 포항시 남구가 저번 달 경북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 달은 하락폭이 줄어들었고요. 포항시 입주 물량은 2024년에 엄청 많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지금 엄청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포항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엄청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 전남인데요. 광양시 전세가 하락폭이 지난달에 비해서 확 늘었고요. 여수시 전세가 하락폭은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북에서는 군산시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주도는 지난달과 비슷한 추세로 하락 중에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매매가, 전세가 큰 폭으로 하락폭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번째로 볼 게 매수 우위 지수인데요. 매수 우위 지수란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은 매수자가 더 많다는 의미고요. 지수가 100 미만일 때는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수입니다. 그럼 지수가 100보다 초과를 했을 때는 매수자가 많다는 건데, 그럼 집을 내놨을 때 바로바로 집이 나간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과거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은 21년 7월부터 9월이 100 이상을 넘겼는데요. 이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증가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30 이하로 17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점차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 우위 지수가 100에 가까워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최근에 우위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은 1월달보다는 6월달이 17에서 28로 상승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28이면 많이 낮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적어도 6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매수 우위 지수가 언제 증가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투자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지역별로 매수 우위 지수를 구분해 봤는데요. 제일 높은 곳은 41.2로 세종시였고요. 전국 평균 지수가 28.4인데 서울은 33.8이 나왔고, 가장 낮은 곳은 강주광역시 9.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6월에 진행한 청약아파트의 경쟁률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22단지가 분양을 했고, 서울에 2단지, 경기에 7단지, 인천에는 1개, 부산에도 1개, 강주에도 4개 단지, 강원, 충남에는 각각 2단지씩 분양을 했고요. 충북에는 1단지, 제주도에도 2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완전 핫했던 곳이죠. 바로 서울 동작구의 흑석자이인데요. 무순위 청약으로 2가구만 분양을 했는데 무려 93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장애까지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넣었을까요? 흑석자이는 2023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33평형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15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는 5월달에 14억이 찍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평당 2,933만 원으로 33평이 9억 6,790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소 4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겁니다. 그 다음 서대문구 DMC 가재울 아이파크인데요. 283세대 중에서 92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고요. 평당가가 24평이 3,600만 원으로 나왔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15년식 아파트가 평당가가 지금 실거래가로 6월달에 3,900만 원이 찍혔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300만 원이나 저렴한 거니까 경쟁률이 89.8대 1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인데요. 하성시에서 이편한 세상 동탄 파크 하너스 아파트가 363세대가 일반 분양을 했고 38평이 6억 2천만 원대로 평당가 1,600만 원으로 나왔고요. 주변에 다 분양 아파트밖에 없었고 경쟁률이 4점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파주시 운정자이 시그니처 아파트인데요. 988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고 33평이 평당가가 1,6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산내마을 9단지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는 6월달에 실거래가가 1,800만 원으로 찍혔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평당가가 200만 원이나 저렴한 거니까 경쟁률이 63점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남양주시의 39세대의 작은 아파트가 평당가 2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1점대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부천시의 부천역 청담 더마크 아파트라고 72세대 아파트가 나왔는데 26평이 평당가 2,400만 원이나 했어요. 그래서 10세대나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오산시의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 센트럴 아파트인데요. 192세대를 분양을 했고 30평이 평당가가 1,500만 원대였어요. 오산시 치고는 평당가가 1,500만 원은 좀 비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131세대가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오산세교 2지구가 여기 있고 하우스토리 더 센트럴 아파트는 여기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평택시인데요. 조합분양 취소분인 33세대가 나온 거였고 평택 화양지구가 있고 안중읍 구도심이 있으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분양이 나온 겁니다. 30평대가 1,400만 원대로 나왔고 경쟁률이 1점대로 낮게 나온 상태입니다. 또 평택인데요.
이번에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1풍경채 2블록 아파트고 1152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이 나왔고 33평이 4억 7,800만원으로 평당가가 1,400만원대에 나온 거고요. 경쟁률이 2점대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고덕신도시고 여기가 삼성전자 부지입니다. 삼성전자 부지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긴 한데 고덕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인천인데요.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 안에 있는 AB 19블럭 호반 서밋 아파트고 856세대 중에서 555세대가 분양이 나왔습니다. 34평형이 평당가 1,400만원이었고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건데 검단신도시 1차로 들어온 이쪽 부분에 대장 아파트인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6월달에 평당 1,80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1,400만원대면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역시 검단신도시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경쟁률이 34점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여기가 검단신도시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원당지구예요. 거의 대부분 2004년대의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 검단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파트가 들어온 곳이 여기 1차 부분인데 아직 완전히 입주한 상태는 아니고 21년도에서 23년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2차가 25년도에서 26년도에 예정된 아파트들로 분양가가 평당 1,300만원대로 평균을 이루고 있고요. 이번에 분양한 호반 서밋 아파트는 평당가 1,4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비싸게 나온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검단신도시 3차는 아직까지 분양 일정이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부산인데요. 부산 진구에 해피투모로우 주디원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110세대로 작은 아파트고 그 중에서 56세대가 분양을 했어요. 네, 26평이 평당 1,600만원으로 분양을 했고 여기 위치를 보면 부전역이 있고 이쪽에 위치인데 그렇게 위치가 썩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25세대가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강주인데요. 북구의 양산동 명지 서밋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고 36평이 평당가 1,600만원으로 분양을 했어요. 위치는 이쪽에 있고 129세대가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서구에 상무 센트럴 자이 아파트라고 903세대가 미분양을 했어요. 여긴 평당가가 2,900만원으로 분양을 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2010년식 아파트가 평당 1,600만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평당가가 많이 높긴 한데 경쟁률이 그래도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강주 동구에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아파트가 815세대 중에서 461세대가 분양을 했는데요. 평당가는 2천만원대였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2022년식 아파트가 4월달에 1,70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래도 경쟁률이 13점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강주 남구에 더 퍼스트 대시양 아파트가 64세대가 분양을 했고 평당가는 1,900만원대였고 위치는 여기 있고요. 더 위치가 좋은 아파트가 6월달에 1,600만원대에 거래가 되었고 바로 위에 있는 분양권은 1,200만원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평당가가 높은데 이거는 또 경쟁률이 좀 낮게 나왔네요. 그 다음 강원도인데요. 강원도에서 양양 금호올림 더 퍼스트 아파트고 279세대예요. 평당가는 1,200만원대였고 주변에 20년식 아파트,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평당 1,000, 18년식 아파트도 평당 1,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평당 1,200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1점대로 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 원주시에서 원주 동문 디이스트 아파트고 873세대가 분양을 했어요. 평당가는 1,300만원대였고 위치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런지 720세대가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원주도 분양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는 25년도에 지어질 아파트가 적정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 다음 충남 아산시인데요.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 센텀 아파트고 787세대가 분양을 했어요. 평당가가 1,339만원으로 나왔고 아산 탕정 택지 개발 안에 들어있는 아파트고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는 평당 2천만원에 4월달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평당가가 적정하게 분양가가 나온 것 같아서 경쟁률은 두 자릿수로 높게 나온 편이고요. 그 다음 아산 모종 2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이 나왔는데 평당가 1,300만원대로 나왔고요. 여기가 아산 모종 1지구인데 1지구에 있는 23년식 아파트가 평당 1,200만원대에 거래가 되었고 그런 거에 비해서 평당가가 높게 측정된 것 같아서 경쟁률이 1점
60만원대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충북인데요. 보은군의 보은 대신 센텀캐슬 아파트가 59세대가 분양을 했고요. 평수가 46평부터 대형 평수만 있더라고요. 46평형이 4억 7천만원대로 평당가 1,000만원을 했고요. 군 지역인데 평당 1,000만원 하면 좀 높다는 생각을 했는데 55세대가 미분양이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시인데요. 제주시에 있는 제주 플래티움 6일 아파트가 61세대 중에서 58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냈는데 31평이 평당 2,400만원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45세대가 미분양이 난 상태고요. 그 다음 서귀포시에도 하나가 나왔는데 서귀포 휴안 1차 아파트예요. 78세대로 되어 있는 아파트고 27평이 가장 큰 평수인데도 평당 1,500만원대로 나왔고요. 서귀포 하면은 서귀포시청 2청사와 1청사 이쪽 부분이 좀 주된 도시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 여기 떨어진 효돈동에 위치한 아파트고 분양가도 좀 비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75세대가 미분양이 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주목해야 할 청약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지역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평당가가 저렴하게 측정되었으면 이번 달에 청약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분양 날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7월 안에 분양을 한다는 아파트부터 보고 가실게요. 아직 분양 날짜가 미정인 아파트는 총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서울에 있고 1개가 경기도 강명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엄청 인기가 많겠죠? 먼저 서울 송파구인데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아파트고 1265세대 중에서 296세대만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분양 일자는 아직 미정이고요. 평당가는 3,500만원 정도로 확정이 났고 5구 타입이 8억 5천만원에서 9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아파트는 원래 재건축된 아파트인데요. 30평대는 조합원 물량으로 배정이 다 끝난 상태고 20평대 중소형만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파구는 지금 규제 지역이기도 하고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도 한데요. 2개 다 포함이 되는 지역이라서 전매 제한은 3년이 되는 거고요. 입주 후에도 2년 동안 전매가 불가하고 실거주가 의무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청약하기 전에 분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용산구 호반 서밋 에이디션 아파트인데요. 110세대 중에서 90세대만 일반 분양 나올 거고 아직까지 정확한 평당가가 나오진 않았고 주상복합으로 주택은 110세대고 오피스텔이 770세대, 오피스가 51실로 구성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 동작구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류 아파트인데요. 전체 77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분양 일자는 미정이고 평당가도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여기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류 아파트인데요. 여기 상도역 바로 앞에 롯데캐슬 파크엘 아파트가 6월달에 평당가 4천만원에 13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류 아파트가 롯데캐슬 아파트보다 입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평당 4천만원보다 훨씬 낮아야지 경쟁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경기도 강명시에 강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일반 분양할 예정인데요. 1957세대로 대규모 아파트인데 그 중에 425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거고 아직 일자도 미정이고 평당가도 미정인 상태고 강명시를 전체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안 하는 단지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강명 4지구 이쪽에 들어올 아파트인 거고요. 주변에 22년식인 아파트가 롯데캐슬앤 SK뷰 클래시티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4월달에 평당가가 3,5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찍힌 상태입니다. 여기 3,500만원보다 조금만 저렴해도 경쟁률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한 달 동안 분양 일정이 정확히 나온 곳이 12단지인데요. 서울시가 3곳, 경기도 3곳, 부산 2곳, 강주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세종 1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아파트만 볼 거예요. 서울에서는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아파트가 571세대 중 182세대가 일반 분양할 예정이고요. 분양은 7월 2일부터 5일까지이고요. 34평이 10억 2,950만원으로 평당가가 3천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재개발 신림 3구역이 새 아파트로 된 아파트입니다. 저번 달 시황에 봤을 때 서울 은평구에 두산 위브 아파트가 평당가가 2,700만원으로 나왔었거든요. 경쟁률이 78점대로 높게 나왔었어요. 근데 관악구가 평당 3천만원이면 괜찮은 걸까요? 78점대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동대문구 청량리에 롯데캐슬 하이루치 아파트가 761세대 중에서 173세대가 일반 분양할 예정인데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분양 예정이고요. 재개발 7구역 지역이라 가지고
30평대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고 21평, 24평대만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이고 24평이 8억 2,800만원으로 평당가가 3,400만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평택인데요. 브레인시티 대강로제 비양 모아엘가 아파트가 1,700세대가 분양이 나오는데 7월 10일에서 12일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 34평이 5억 1,900만원으로 평당 1,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여기 아까 나왔었죠. 지지역 반도체밸리 제1풍경채 2블록 아파트가 평당 1,400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2점대로 나왔어요. 1,500만원으로 분양을 하는데 더 높게 나올 수 있을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흥시 롯데캐슬 시그니처 1블럭과 2블럭이 분양을 할 예정인데 7월 10일부터 12일까지가 분양 기간입니다. 1블럭은 1,230세대로 36평이 평당 2천만원을 구성을 했고요. 2블럭은 36평이 1,900만원으로 측정이 된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2020년식 아파트가 평당 1,700만원에 6월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새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산의 남구 대연동의 DIL 아파트인데요. 총 4,480세대로 엄청 큰 아파트인데 그 중에서 2,382세대가 일반 분양에 나올 예정입니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약홈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고요. 34평이 8억 2,600만원으로 평당가 2,400만원으로 측정이 됐어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대연동에서 대장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6월달에 2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래도 연식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그래도 2,400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4,488세대라서 앞으로 대연동의 대장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다음 충북 청주시인데요.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아파트고 874세대가 일반 분양에 나와요. 7월 3일부터 6일이 청약 기간이고 34평형이 4억 690만원으로 평당가 1,196만원으로 측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청주 SK뷰 자이 아파트가 24년 6월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분양권 매물이 평당 1,300만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6월 부동산 시황 어떠셨나요? 부동산 기초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부터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소액 경매 투자, 도시개발 투자, 계약금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청약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부동산 공부를 해야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성공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부지런히 부동산 공부 같이 해봐요.